북한은 우리보다 경제력이 5, 60배 뒤지는 나라에서 핵무기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지요. 핵잠수함까지 이제 만들어가지고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74% 이상이에요. 우리는 미국이 경계하는 북중러의 최전방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만들어도 우리는 모른 척할게 뭐 이런 정도? 탱크를 보면 K2 전차예요. 유럽권에서는 이걸 서로 살려고 난리예요. 인기 탑이고 K9 자주포라고 있어요. 세계에서 거의 인기 스타. 이게 한류에서 탑인데 BTS 수준이에요. 그다음 해군 같은 경우는 잠수함. 2021년대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게 도산한창호함. 우리 잠수함은 길이 어뢰 미사일도 잠대함, 잠대치 이것까지 한 딜 잠수함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해요. 그런 걸 보니까 여기저기 막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 사우디 이런 데서 서로 사가려고 하죠. 인기 좋죠. 핵무기가 없어도 우리의 군사력이 한 5위권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 군사력을 5위라고 평가하는 건 GFP에는 핵무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핵무기를 집어내서 평가를 하면 다 틀려요 또.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뭐 지금 8개 정도 되잖아요. 우리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지. 우리는 비교 평가가 안 되지. 핵무기는 없어요. GFP에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 핵무기를 빼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경제력 지수, 무기의 수, 인구 대비 뭐 병력 수 이런 거 했는데 우리는 사실 지구상에서 분단이 된 유일한 나라예요. 유일한 나라. 그래서 우리의 장점 중에 하나가 계속 훈련을 한다는 훈련. 무기를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우리의 무기 수준이 높아요.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폴란드에서 긴장하니까 자기의 이 구닥다리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줬어요. 자기들 당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새로운 무기를 막 채웠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무기를 막 수입했잖아요. 우리가 막 굉장히 그 부자 된 것 같이 2022년도에는 173억 불을 수출했단 말이에요. 폴란드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야 한국 무기가 보통 무기가 아니네 이제 평가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가격은 낮은데 성능은 대등하다 그런 나라더라고. 그래서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다 해가지고 인기가 치솟았어요. 그다음에 한국은 거의 모든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달해. 특히 경제력도 10위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5위 정도 되는 게 큰 무리가 없어요. 일본보다 더 좋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군대가 없어요, 사실은. 평화헌법 구조에서 자기들은 거짓말을 좀 하고 있지. 우리는 군대 안 갖는다 하기로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군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 훈련할 수 있죠. 한미연합훈련도 수시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세계에서 이제 그 정확히 군사력을 보면은 야, 한국같이 이 튼튼한 군대가 없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돈도 있고. 그다음에 매 2년마다 이제 그 해군 같은 경우 하와이 림팩 훈련을 해요. 거기 가면 막 작년 같은 경우 26개국에서 한 40여 척 세계 배들이 와가 다 경쟁하고 훈련한다. 그러면 우리는 탑 티어라면 탑 티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보고 평가하면 우리가 5위, 6위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핵이라는 변수가 들어가면 이건 완전히 바뀐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아니 우리 돈 많이 있고 뭐 북한은 사실 경제로 잽이 안 되는데 왜 자꾸 시달리냐. 군인들 우리 핵무기 가집시다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핵무기 갖자는 주장이 열은 70% 이상이 넘는단 말이죠. 한국의 대표적인 매력 있는 무기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죠. 우리가 1등 한다면. 특히 이제 이 매 2년마다 이제 림팩 훈련을 가면 우리가 잠수함 훈련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뭐 상당히 높이 평가해요. 그러면 기분 좋아해요. 일단 우리는 육군으로 하면은 육군은 6.25 때 우리가 제일 기억나는 게 탱크 있잖아요. 탱크. 우리가 탱크 없었잖아요. 그때는 북한은 소련제 탱크 가지고 막 그냥 밀고 내려왔잖아요. 2개월 만에 막 거의 부산까지 갔으니까. 그때 우리는 탱크가 없어가 탱크를 잡는다고 그 휘발유병에다 해가지고 가서 적 탱크 공격하고 그랬다고. 탱크를 보면 지금은 북한이 탱크가 4,300도고 우리는 그 절반밖에 안 돼요. 전차라고 요즘에 전차. 그런데 우리는 성능을 압도해요. 거기는 이제 북한은 러시아 기술 베이스로 만드는데 오래됐어요. 다. 대수는 많은데 그게 이제 K2 전차예요. K2 전차. 이거는 지금 유럽권에서는 이걸 서로 살려고 난리예요. 그건 가격이 우리는 100억인데 비슷한 뭐 독일 것 같은 200억 정도 돼요. 가격은 월등히 낮은데 성능은 거의 비슷하다 이게. 탱크, K2 전차 인기 탑이고 그다음에 K9 자주포라고 있어요. 그건 멀리 쏘는 포, 뭐 40km, 60km까지 쏘는 포 있어요. 그거는
세계에서 거의 인기 스타 탑. 그야말로 요즘 말로는 BTS 수준이에요. 이게 한류에서 탑인데 이게 세계 시장의 50% 60%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한 40억 정도 드는데 경쟁사는 7, 80억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성능은 오히려 나아요. 그래서 이건 뭐 살려고 해도 못 살 정도로 지금 품귀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그거를 폴란드에서 계속 사준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 육군에서는 거의 뭐 히트치고 있죠. 야, 방산 그동안 뭐 돈 우리가 맨 국민들 돈 주고 군인들 맨 돈만 가져가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거 팔으니까 오히려 막 응원하고 그런다고. 그게가 이제 빅히트 작품이고 그다음 해군 같은 경우는 잠수함. 독일에서 우리가 이제 1990년도부터 잠수함을 18척을 1200톤짜리 1800톤을 원자재를 사다가 조립 생산했어요.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에서. 근데 그거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보고 역 설계하고 수리하고 뭐 정비하고 하면서 다 이제 터득했어. 그래가지고 2021년대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게 도산한창호함 3000톤급. 국산화가 76%. 이걸 만드니까 이 잠수함 디젤 잠수함에서는 가장 공격력이 우수한 거예요. 그다음 조용하고 그다음에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잠수함의 속도가 그거예요. 잠수함에는 원래 2차 대전까지는 기뢰하고 어리만 쐈어요. 우리 잠수함은 기뢰, 어리, 미사일도 잠대함, 배를 공격할 수 있는 거 잠대치. 그러니까 잠대치도 탄도탄이에요. 이것까지 한 디젤 잠수함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해요. 잠대지 탄도탄을 가지고 있는. 핵잠수함은 물속에서 한 뭐 원하는 시간만큼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되는데 디젤 잠수함 수시로 올라서 충전해야 돼요. 그때 들키거든. 근데 그 능력도 핵잠수함 아니지만은 3주까지는 아주 11km 이하의 저속에서 물속에 있을 수 있어. 안 올라오고. 그런 걸 보니까 여기저기 막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 사우디 이런 데서 서로 사가려고 하죠. 인기 좋죠. 기분 좋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그 다음에 수상함정도 마찬가지. 지금 필리핀 이런 데서 현대중공업 이런 데서 막 수출을 그 연안경비정, OPV 이런 것들은 뭐 서로 사가려고 해요. 그래서 인기가 좋다. 해군도. 그 다음에 이제 공군 같은 경우는 F-35는 미국에 사왔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 비행기는 스텔스 비행기예요. 그래서 레이더에 안 잡히기 때문에 그냥 말로 쉬운 말로 뭐 휘저구저겨 다닐 수 있어요. 레이더 안 잡히고 원하는 지점을 타격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우리 F-15K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또 이거는 무패의 신화를 가진 지금 뭐 미국 비행기지만은 엄청 전투를 잘하고 전투기가. 그 다음에 무장도 뭐 북한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타우러스라는 500km까지 그러니까 대전 상공에 떠서도 타우러스라는 무기를 던지면 주석공을 그 다음에 공격할 수 있어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비교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이라는 거는 탐지, 식별, 추적, 요격, 격파 이래요. 탐지를 하려면 잘 봐요. 눈이 좋아요. 눈이. 근데 감시 정찰, 인공위성이나 조기 경보기나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한미 연합 자산이 출중해요. 세계에서. 그걸 가지고 먼저 보고 먼저 쏘고.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게 이제 킬체이라고 하잖아요. 이상한 조짐이 있으면 먼저 공격하겠다. 그건 엄포죠. 근데 먼저 공격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거거든. 못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육군은 K9, K2 전차, K9 자주포, 해군 같은 경우는 이지스 구축함이나 잠수함, 그 다음에 미국에 사온 P-8 해상 초계기, 북한 잠수함이 많기 때문에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해상 초계기 이런 거 잘 보고 있거든. 그런 거, 그 다음에 공군 같은 경우는 F-35, F-15K, 그 다음에 정찰 자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죠. 우리의 그 안보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는 이제 성능으로 압도하기 때문에 전쟁은 상대한테 빈틈을 보이면 안 돼, 빈틈을. 빈틈을 보이면 바로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능으로 압도하기 때문에 권투로 하면은 북한은 많은 수를 가지고, 다량의 수를 가지고 그야말로 인파이터 막 들러오는 형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성능이 압도가 팔 길이도 커요. 그러니까 멀리서 툭툭 치는 아웃파이팅을 해야죠. 그런 전술로 하기 때문에 먼저 잘 봐야 돼요. 그들의 동태를, 의도를 보고 싸움을 못 걸게 이렇게 해줘요. 정말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 싸우면 가진 사람이 항상 손해나죠. 뭐 없는 사람은 뭐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뭐 별 차이 없다 이러는데 가진 사람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십 배 차이 나는데 경제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능으로 압도한다. 먼저 보고 그들이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교육훈련 잘해야 되고 있는 장비를 잘 정비 유지하고 그래서 정말 준비태세를 잘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이 동맹이 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군인 한 명만 죽어도 막 달라들어가 복수해 주잖아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건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서로 의가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하면서 연합훈련해서 계속 압박하고 있어야죠. 우리 전쟁이라면 우리가 제일 손해나요. 그래서 함부로 전쟁 얘기는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원래 이 없는 사람들이 막 압박하고 없으면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마찬가지야 그냥 사고 쳐버린다고. 그것이 제일 두려운 것이죠. 거기다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확산 못하게 하는 거는 도미노 현상이라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북한이 실수할 수 있고 그거를 또 북한보다 더 불량한 국가에 팔아먹을 수 있다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통제하는데 핵무기는 사실상 그들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갈무기이고 협박무기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쏠 수 없게 항상 준비태세를 잘하고 있어야죠. 우리도 그 핵추진 잠수함을 좀 도입을 해야 할까요?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력이 50배 뒤지는데 지금 선언하는 게 계속 김정은이가 시찰하면서 전략 핵 미사일, 전략 순항 미사일, 전략이란 말은 핵무기 실은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그거 그다음에 불화살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또 이제 거기 잠수함에서도 이제 쏠 수 있도록 거기 이제 순항 미사일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거 하면서 긴군옥함을 전력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핵잠수함 건조 현장 지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대통령이 가서 시찰하고 할 때는 우리는 거의 다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 핵잠수함 만들려고 엄청 노력해왔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푸틴하고 정상회담 할 때 미국에서 이제 첩보로 이번에 가면은 인공위성, 걔들이 정찰위성 쏘다가 2번 실패했잖아요. 작년 말에. 그래서 이번에 그거 달라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핵잠수함 건조기술 달라고 할 것이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거 끝나고 1월 말에 동해 가가지고 그 마양도 가가지고 거기 핵잠수함 건조 현장 현지 지도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보다 경제력이 50배 뒤지는 나라에서 핵무기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지요. 그다음에 전술핵 공격 잠수함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그다음에 핵 잠수함까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데 핵어리까지. 우리는 지금 뭐 하냐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걸 뭐 해도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잠수함에 핵무기를 싣고 물속에 들어가면은 미국이나 러시아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핵무기 싣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 한국에서 인공이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따라다녀요. 핵무기를 못 쏘게. 그게 최고의 전술이라. 그래서 그거 하려면은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안 돼요. 디젤 잠수함 수시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루에 2-3번씩 올라가 충전해야 돼. 이때 들켜요. 그럼 엔진을 돌려가면 소리가 많이 나니까 들킨다고. 그래서 그거는 핵 추진 잠수함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74% 여론조사하면 7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나? 뭐 기술이 없나? 기술도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잠수함도 최고의 명품 잠수함 만들어냈고 원자로는 우리가 소형으로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핵추진 잠수함에는 그게 들어가잖아요. 우라늄이 들어가잖아요. 우라늄은 핵무기의 원료죠.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까 봐서 미국이 주도하는 IAEA, NPT, 그다음에 NSG 이런 기관을 활용해서 감시를 해요. 핵무기를 못 만들게. 특히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우라늄 이런 것들은 어디에 쓰는가 다 감시하고 함부로 군사적으로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사오는 거는 미국에서 허락을 해야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을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 사오면 괜찮아요. 러시아 이런 데 사오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는 핵무기를 안 만들겠다. 그냥 핵추진 잠수함에만 추진용으로만 우라늄을 사용했다. 이걸 이미 미국이 알아요. 왜냐? 우리가 미국을 부추겨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했잖아요.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를 안 만드는 거 알아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군함의 추진체만 사용하겠다 했음에도 미국에서 우리 거 뭐 군사적으로 사용해도 돼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는 혹시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에서 계속 이제 달라고 할까 봐서 도미노 현상이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도 기분 나쁘죠.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 기술 이런 거를 1958년도 영국에만 전수해 줬어요. 특히 이제 원자로를 팔았어요. 그 이후에는 2021년에 이제 처음으로 오커스 동맹 만들어 호주에 줬는데 우리는 미국이 경계하는 북중러의 최전방에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왜 협조 안 하고 호주한테만 하냐. 그래가지고 저도 글도 쓰고 그랬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맹방이고 혈맹이라고 하면서. 근데 미국의 관심은 우리보다는 지금 중국이 더 견제를 심하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호주를 키워가지고 중국을 막겠다. 근데 우리도
아니 지금 우리도 그런 상황 아니냐. 이제 북한이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핵잠수함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 계속 많이 따졌어요.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우리가 협조는 안 하지만 뭐 너네 뭐 만들어도 우리는 모른 척 할게 뭐 이런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기술도 확보했고 그래서 국민적 열망이 이 정도 되면은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 특히 북한이 뭐 계속 그 핵으로 해군이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 해군이 막지 않으면 육군이 막아줄 거예요? 그걸? 공군이 막아줄 거예요? 물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공군이? 해군이 막겠다. 해군을 막을 수 있는 그 장비를 만들어 달라. 그것이 우리의 이제 요구사항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관철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트럼프가 만약에 재집권한다면 우리 안보 이슈가 더 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여기 여러 기관에서 평가하지만 이견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트럼프는 하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그 집권 당시에는 자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너네들 알아서 해라. 나토 너희들 돈 분담금 너무 적게 내. 근데 막 외쳤어도 협조를 안 하다가 트럼프가 이제 끝나고 바이든 때 지금 유럽도 GDP의 2% 이상 내고 있어요, 지금. 왜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안보 환경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트럼프도 재임 당시에는 자국 최고 하면서 우선주의를 했기 때문에 한국한테도 그랬어요. 너희들 방위비 500% 올려 그랬다. 우리가 지금 그때 당시에는 1조 정도 됐는데 연 1조 정도 됐는데 500% 내라오니까 제가 계산해니까 한 해에 5조 700억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완전히 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깡패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협상을 한 2년 걸렸죠. 그리고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제 협상이 돼가지고 조금 올려줘가지고 16% 올려주고 이제 협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안 올려주면은 주한미군 철수할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우리 당연히 핵무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다 가지고 있는데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의 안보를 책임 못 지겠다는 얘기죠. 그런 스탠스를 계속 트럼프가 유지한다면 우리 핵무장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인데 아무튼 우리의 안보 문제를 가지고 경제 문제에 연결해 가지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당신 미국은 의회가 코치를 다 해요 거의. 행정부에서 하는 의회에서 그래서 국방수권법에 28,500명 이상을 항상 한국에 유지해라. 네 마음대로 철수하지 마라 그랬어. 그런데 이제 집권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트럼프가 그렇게 자국 우선주의를 계속 강조하고 자국 안보는 자국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캐나다에도 그런 부담을 줬어요. 압박을 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막 해군력 지금 증강하고 있잖아요. 현재 일본하고 수주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의 67조 원 규모 잠수함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좀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뭐 67조 원, 70조 원, 어떤 데는 80조 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허수예요, 허수.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 8척에서 12척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폭은 왔다 갔다 해요. 순수한 잠수함 값은 뭐 18조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부대 시설, 한 사가면은 거기는 잠수함 공장이었기 때문에 부속품 가야지, 정비 공장 가야지, 뭐 이런 부대 시설, 교육훈련 시설 이런 것 때문에 돈이 한 60조 정도 들어갈 것이다. 추산하는 거 추산.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잠수함 만들려고 RFP가 안 나왔어요, 지금은. 폴란드 같은 경우도 한 뭐 2척에서 3척 얘기하니까 뭐 거기도 한 6, 7조 될 것이다. 필리핀 2척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건 지금 다 허수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를 레터 오브 인텐션, 의향서, 구매 의향서를 발표하기 때문에 맞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캐나다에도 다 우리하고 한일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일전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왜냐, 뭐 독일은 잠수함 베스트셀러예요. 18개국에 170여 척을 받는 베스트셀러라고. 디젤 잠수함. 프랑스도 베스트셀러 2위란 말이죠. 그 다음에 스웨덴 뭐 캔디데이트가 많아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고 일본도 하는데 유럽권에서는 캐나다나 폴란드에서 요구하는 잠수함이 3,000톤 정도 되는데 다 2,000톤 이하만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다 그 사람들 할 수 있죠. 그 나라도.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다고는 해도 실적함이 없다는 것이지. 근데 실적함 있는 데는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무기 살 때 너 써봤어? 그 뭐 성능 입증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되는 무기를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전이 될 것이다 하는 걸 예측을 한 거죠. 6, 70조다 이렇게 통상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더 지나봐야 알아요. 거기서 이제 RFP라는 게 Request for Proposal. 그거는 구매 요구서라고 해요. 거기가 나와야 길이가 얼마고 폭은 얼마고 장비는 뭐 집어넣고 무기는 뭐 집어넣고 이게 다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게 가격이 나온다고 견적이.
그거 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얼마라고 얘기 못 하는데 아무튼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이제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실적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거기서 우리는 수출도 해봤잖아요. 잠수함을. 인도네시아. 일본은 수출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망 오래 있어야 된다 했더니 디젤 잠수함은 핵 잠수함만 무한히 있지만 근데 자망 능력 그다음에 수직 발사관 있는 이런 장점이 일본보다 좀 우세해요. 근데 일본은 두 개의 조선소가 굉장히 협력을 잘해요. 가와사키 미쓰비시가 그 컨소시엄에다가 뭐 우리가 좀 불리한 게 좀 있죠. 조달하는 기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자동화가 잘 돼 있고 우리는 인원도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게 한 4 정도 되면 일본 유리한 게 한 3 이 정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잠수함을 폴란드나 필리핀 뭐 이런 데 팔려면은 중요한 건 이제 돈을 빌려주잖아요. 돈을. 캐나다는 사실 모르겠어. 돈을 얼마 빌려줄지. 그걸 수출 금융 지원 그래요. 수출 금융 지원이 잘 돼야 파는데 우리가 도움이 된다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 엄청나게 수출할 게 있었는데 물량이 생겼는데 수출 금융 지원 한도를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국회에서 수은법을 개정해가지고 15조에서 25조 늘렸어요, 최근에. 그것이 작용을 하면은 수출의 활로가 좀 시장이 개척될지 모르겠죠? 근데 그런 것이 잘 되어야 그걸 이제 절충교육 차원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물건을 사면은 너희들 이 정도 사줬으니까 우리도 다른 거 해줘.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주든지 도로를 닦아주든지 이런 게 서로 뭐 주고받게 하는 거 그걸 절충교육이라는데 그거하고 수출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수출이 원만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국가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왜냐면은 거대한 수출 시장에 그야말로 초대형이 호재가 떴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이면 수출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캐나다나 폴란드나 필리핀이나 이제 사우디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요청한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쉽게 말해 스펙을 준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면서 어떻게 수출 전략을 짤 것인가. 여기에 이제 몰두해 있죠. 현재 세계 국제 질서가 전쟁 때문에 어지럽고 북한 또한 강경한 행보를 보이면서 좀 불안한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사 이래로 이제 남북한 대화가 이렇게 장기간 단절된 게 드물어요. 2018, 19, 20년에는 뭐 거의 통일될 것 같이 이래 되다가 또 롤러코스터를 탔단 말이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 하잖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없앤다는 거는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현역 시절에 독일에 한 5년 반 근무를 했는데 독일이 제일 부러운 것이 통일 정책을 아데노아 총리부터 콜 총리까지 41년간 거의 똑같았어요. 여야가 다. 근데 우리는 막 정권만 바뀌면 뒤죽박죽이니까 이게 참 국력 낭비고 정말 갈등 요소만 생산하고 그래가 참 부끄러운 현실인데 우리가 전쟁은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전쟁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군이 존재하는 전쟁 안 일어나는 게 1번이고 일어나면 이겨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북한을 뭐 힘으로 누르든지 아니면 외교를 하든지 전쟁이 안 일어나면 안 돼. 우리는 어렵게 일고 있는데 우리가 훨씬 손해나는 게 많다 이거죠. 북한은 손해날 게 뭐가 있냐고. 최빈 국가인데. 그래서 우리가 훨씬 손해다. 그래서 하다못해 국지전도 일어나면 막 하루아침에 주가가 폭락한단 말이죠. 외국인 자본 다 나가잖아요. 이런 현상을 고려해가지고 절대로 그런 발언을 전쟁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안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힘으로 보여줘야 돼요. 한미 동맹이 얼마나 막강하고 너희들 동태를 다 보고 있어. 이런 걸 수시로 알려줘야 돼요. 압박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유튜브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뭐 경제 팁이지만 전쟁하고 경제는 항상 묶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즘 막 정치권 이런 데 함부로 전쟁 얘기해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발언한 사람하고 군인들은 절대로 전쟁하는 게 훈련도 열심히 하고 매의 눈으로 북한을 감시하고 어떤 방향으로 도발할지 이런 거 예측 판단해야 돼요. 북한이 제일 쉽게 생각하는 서해 5도잖아요. 확전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정말로 철저하게 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경제도 유지하고 국민 생활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